대변입니다. 우리 장관님, 이번 그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수사 결과 발표문 예. 말씀입니다. 예. 예, 보도 직전에 발표 직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일요일 날 11시 발표가 됐는데 몇 분 전에 받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분 전, 몇 시간 전까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전이요? 그렇게 직전이면 또 몇 분 정도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생각하실 수 알겠고요.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그 전날 밤에 보도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어떤 전혀 종편사에? 그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뭐 언론사 방송으로 그 전날 저녁 8시 44분에 최순실 등 공소장에 박 대통령 범죄 개입한 것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공소장에 넣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다 보도가 됐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경위로 네? 그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 다른 언론은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공소장을 받거나 적어도 검사들이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공소장에 그렇게 다 적혀 정황 넣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된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거 피의사실 공표 아닙니까? 지금 그동안 이 건 수사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어떤 미리 보도가 된 경우가 꽤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수사 관계자가 어떤 유출했거나 누출했다는 근데 점이 이거는 좀 다르다니까요. 딱 확인이, 전날. 확인은 아직 네?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 확실하지도 않은 걸 어떻게 이렇게 보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전날. 감찰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예?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예, 그 경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구속돼 있는 동안에 변호인 접견을 몇 번 받았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한번 답변해 보세요. 뒤에. 미리 이거 좀 요청했는데도 답 얘기 안 해주고. 네, 답변해 보세요. 몇 번 접견했습니까? 변호인 접견? 그건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변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20일 동안 딱 2번 접견했다고 발표를 했네요. 성명서에. 맞습니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변호인 접견은 제한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피의자 제한할 수 없는 거잖아요. 헌법상 권리인데. 변호인 접견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2번이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제한을 해서 그런 2번의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은 변호인이 2번만 했는지는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인이 무슨 2번만 신청을 했겠습니까? 제한을 해가지고 못했다고. 변호인에 대한 접견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의원 질의했어요. 네, 대전 서구 박범계 의원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 재소환 안 합니까?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조응천 의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면죄부를 준다. 그럼 대통령보다 더 센 사람이에요.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수임 액수와 수임 건수 미신고에 대해서 지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동안 변호사로 있으면서 약 50여 건 이상을 취급했고 그중에 6, 7할 정도가 형사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임 액수를 못 밝힌 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못 밝힌 거고요. 그리고 그중에는 탈세 의혹도 매우 크다.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상황입니다. 개인비리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국정원에서 추명호 8국장, 원래 국정원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실세였습니다. 국정원장 개선조직 다 제끼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했던 사람입니다. 그걸로 국정원이 지금 감찰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감찰은요, 장관님도 잘 모를 겁니다. 얼마나 센지. 철저하게 수사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예,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아마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할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최순실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 20대 총선에. 그런 의혹이 충분하다. 우리 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전부 찾아내서 퇴출해야 된다. 특히 비례대표 부분은 가능성이 충분하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서울 강남권 비례대표 새누리당 목의 일부 공천권을 최순실이 행사한 것이 맞다. 공천 탈락자로부터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공천심사위원장 그리고 문고리 3인방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최순실을 만나봐라고 해서 만나봤다. 봉투를 들고 신사동에 찾아갔더니 봉투를 쓱 열어보더니 다시 내밀면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에게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최순실이 지난번 새누리당 공천 20대 총선 공천과 관련하여 현역 비례대표 3사람 지금 당장이라도 이름을 댈 수 있습니다. 에 대해서 공천에 관여했다라는 구체적인 제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오늘 검찰도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자, 새누리당의 전 대표가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세계일보는 이 국면에 굉장히 중요한 신문입니다. 2014년 아시죠? 정윤회 문건 파동. 그 당시 사장이 조한규 씨입니다. 이분이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수사 주상적으로라도 지휘하십시오. 예, 범죄 혐의가 특정이 되고 수사에 단서가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를 착수를 할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가변 의원님 현안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3번입니다. 예. 예, 어쨌든 우리가 잘못해서 결국은 우리 장관님을 비롯한 공직자들 요즘 고생 참 많습니다. 많고 또 국민이 위임해준 그 공무 수행을 하면서 정말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은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 어떻게 21세기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 중간에 다 공직자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없을 때 아마 많이 얘기하셨을 겁니다만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권력 주변에 일어나는 좋지 못한 일에 대해서 파악하고 대통령에 보고하고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게 그동안의 상임위원회 모두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검찰 수사 발표, 중간 발표하는 거 보면 누구에게나 다 동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대통령이라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그냥 요즘 촛불에 그 민심에 등떠 밀려가지고 그런 모습은 결코 검찰의 좋은 모습도 아니다. 그게 바로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게 된 요인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런 점까지 검찰에서 유념해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수사도 수사지만 기본 자세입니다. 장관께서 만약에 그런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이 자리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제가 누구를 두둔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물며 현직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일반 서민들에게 검찰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아마 예측하고도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꼭 그렇게 해서 인민재판을 해야 되고 그래 해야 되느냐. 정말 아니 저는 대통령에 두둔해달라는 얘기도 잘못되면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잘못돼도 그에 응물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촛불 민심에
얹혀서 이거는 결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은 계신가요? 네, 하여튼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그 전날 밤에 보도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어떤 전혀 종편사에 그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뭐 언론사 방송으로 그 전날 저녁 8시 44분에 최순실 등 공소장에 박 대통령 범죄 개입한 것이 관여하였다는 정황. 그동안 이 건 수사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어떤 보도가 미리 보도가 된 경우가 꽤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수사 관계자가 어떤 유출했거나 누출했다는 근데 점이 이거는 좀 다르다니까요. 네, 딱 전날. 확인은 아직 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 확실하지도 않은 걸 어떻게 이렇게 보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전날. 감찰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예?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예, 그 경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구속돼 있는 동안에 변호인 접견을 몇 번 받았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한번 답변해 보세요. 뒤에. 미리 이거 좀 요청했는데도 답 얘기 안 해주고. 네, 답변해 보세요. 몇 번 접견했습니까? 변호인 접견? 그건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변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20일 동안 딱 2번 접견했다고 발표를 했네요. 성명서에. 맞습니까? 대변입니다. 우리 장관님, 이번 그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수사 결과 발표문 예, 예. 말씀입니다. 예. 예, 보도 직전에 발표 직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일요일 날 11시 발표가 됐는데 몇 분 전에 받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분 전, 몇 시간 전까지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전이요? 그렇게 직전이면 또 몇 분 정도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생각하실 수 알겠고요. 있기 때문에 을 공소장에 넣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다 보도가 됐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경위로 네? 그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 다른 언론은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공소장을 받거나 적어도 검사들이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공소장에 그렇게 다 적혀 넣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된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거 피의사실 공표 아닙니까?